자, 6회 모의고사 유통정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통정보가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죠. 그래서 일단 1에서부터 5회까지가 좀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이제 문제를 내봤고요. 우리가 이제 문제 자체가 틀이 벗어나서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6, 7, 8의 모의고사는 약간 좀 출제됐던 것을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쉽게 볼 수도 있지만 그 내용 자체가 조금 범위를 좀 넘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통관리사 우리 시험이 문제가 오지선다로 바뀌면서 물론 난이도가 뭐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어렵다는 자체는 뭐 이렇게 크게 뭐 문제 자체를 이제 많이 어렵게 꼬아놓지는 않는데요. 옛날하고 좀 약간 사지선다랑 달라서 문제 자체를 조금 염리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기본서로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서에 제가 강의했던 기본서의 내용들을 보시고 제가 기본서를 보면서 문제를 봤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문제를 직접적으로 보면서 연관되는 문제를 또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모의고사 이제 엄지 직접 제가 강의하기 전에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풀어보신 다음에 점수를 매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제 강의를 이제 해설 강의로 듣는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시험 보는 거에 대한 테스트가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딱 염지 시간을 재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보는 게 좋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제 6회입니다. 자, 6회 모의고사입니다. 자, 유통정보죠. 유통정보.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71번서부터 들어갈게요. 자, 72번부터 이제 제가 좀 신경 썼습니다. 신경 썼다는 자체는 71번도 키워드가 있어요. 71번에 이제 중요한 게, 자,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마트라는 게 출제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우리가 DB, 데이터베이스, MS,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냈죠. 자, 이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지식 근로자가 이 체계적인 방식으로 자료를 저장, 처리,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죠? 이 시스템을 얘기를 하죠.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마이닝은 캐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과거에는 알지 못했지만 데이터 속에서 요소된 새로운 데이터 모델을 발견해서 미래에 실행 가능한 정보를 추출해내고 의사결정에 이용하는 과정이고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것은 고객의 구매 동향, 신제품에 대한 반응도, 제품별 수익률 등 세밀한 마케팅을 정보에 수집하는 거죠. 웨어하우스. 그 다음에 마트, 데이터 마트는 전체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일부 자료를 추출해서 특정 사용자에게 제공을 하는 게 마트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요. 자, 72번 갑니다. 자, 이것도 이제 중요한 게 전자상거래 이시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별표 표시를 하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구축 솔루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냈죠. 자, 얘는 이제 전자상거래 구축 솔루션에 대한 종류는 우리가 쇼핑몰 구축 솔루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발주 공급에 대한 솔루션, 그 다음에 보안 솔루션, 그 다음에 결제 조회 시스템에 대한 솔루션, 사용자 등록 검색 주문 솔루션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예산 솔루션이라는 건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들어가는데 예산 솔루션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번 그냥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73번. 6, 7, 8에는 좀 순서를 좀 많이 냈어요. 우리가 이제 앞쪽 파트는 순서가 좀 많이 없었죠. 그래서 73번에 보시면 다음 중 시스템의 개발 단계를 순서대로 우리가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정보 요구사항을 결정하고 선택안을 평가해요. 그다음에 설계한 다음에 구현하겠죠. 그래서 정보 요구사항 결정은 똑같으니까 자, 우리가 정선설부 이렇게 해서 앞자만 따서 외워도 되는데 일단은 이 결정을 해서 선택안을 평가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설계하고 구현한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순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74번 갑니다.
가서 다음 중 이제 유통정보 시스템의 구축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은 기획하는 게 먼저예요. 항상 우리가 기획, 구상하는 게 먼저입니다. 기획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개발하고 기술적 구현 단계에서 적용 단계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계, 기적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획 단계, 개발 단계, 기술적 적용 단계.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4번 정답은 5번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5번도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볼 게, 자, EDI라는 게 나오죠. EDI. 중요합니다. EDI. 별표 표시 하나 하시면 돼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음 EDI의 구성 요소 중 EDI 사용자 시스템에 해당하는 요소로 보기 어려운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은 이 EDI라는 자체는 이 표준 형태로 변환시켜주는 변환 처리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비표준이 틀렸죠. 그래서 비표준에서 비표준 형태가 아니라 표준 형태죠. B가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3번이 틀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76번 갑니다. 자, 이 사이먼은 의사결정 대상의 성격에 따라 전형적 의사결정과 비전형적 의사결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다음 중 비전형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자, 우리가 앞쪽에서 이제 정형적인 것은 업무를 보는 사람, 비정형적은 어떻습니까? 약간 주로 특수한 상황이나 비일상적인 부분에 적용되기 때문에 의사결정 형태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계층은 주로 고위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 이거 76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봤던 정형 쪽과 비정형 쪽에서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이건 쉽게 좀 출제가 됐다고 보는데, 비정형적에 대한 그 층은 이 하위 계층이 아니라 상위 계층이죠. 그래서 우리가 76번은 이 고위층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위층이 아니라 고위층.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1번에 보시면 그 비전형적인 의사결정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보통 비일상적이면서 특수한 상황에 적용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이 고위층, 이 어떻습니까? 이 고위층은 전략적인 의사결정 수준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기법에서는 직관, 판단, 경험 법칙 등에 의존했으며, 현대적 기법은 이제 휴리스틱 기법을 또 활용하고 있고요. 자, 이러한 의사결정의 경우는 이제 주로 비구조화되어 있죠. 전형적이 아니니까. 결정사항 등이 비일상적이고 복잡한 조직 등에 적용된다. 그래서 이러한 의사결정에 대한 이 비의사결정은 주로 특수한 상황이나 비일상적인 부분 적용되는 의사결정 형태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계층은 주로 고위층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정답은 4번인데, 이 사이먼의 의사결정 대상의 전형적과 비전형적 의사결정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꼭 체크를 하시고요. 앞에서도 모의고사에 많이 나왔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76번의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다음에 77번 갑니다. 자, RFID죠. 별표 쳐야죠. RFID. 이 집만 하면 나옵니다. 자, RFID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별표 표시 하나 해주시고요. 자, 우리가 RFID는 당연히 무선으로 인식을 하죠. 정보량은 수천 단어이고 인식거리는 원거리로서 한 최대 100m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인식 속도는 어떻습니까? 이 개별 스캐닝이 아니라 인식 속도는 최대 수백 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4번이 틀렸죠. 그래서 얘는 인식 속도는 우리가 최대 수백 개라고 해야 돼요. 수백 개. 그래서 우리가 개별 스캐닝이 아니죠. 개별 스캐닝이 아니라 최대 수백 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그래도 이제 RFID 중에서는 좀 쉽게 출제됐다고 좀 봅니다. 여기서 보시고, 그 다음에 RFID의 가격은 태그 수백 원이 되겠죠. 이렇게 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78번 바코드 중요합니다. 바코드 또 이 키워드, 바코드라는 자체가 또 시험 문제 나오죠. 바코드 자체가 이제 또 중요 표시를 하셔야 돼요. 바코드가 중요합니다.
자, 바코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 정답은 4번인데 바코드는 제품 식별의 수단이 아니라 제품 분류의 수단이다. 바뀌었습니다. 제품 분류의 수단이 아니라 제품 식별의 수단이죠. 분류가 아니라 식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출제가 됐다고 보는데 일단은 정답은 4번이 틀렸어요. 분류 수단이 아니라 제품 식별이다. 이게 뭡니다. 그래서 이 식별하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품 또는 제품 포장지에 인쇄된 표시가 바코드죠. 정보의 표현과 정보의 수집, 해독이 가능하고 바코드를 이용하면 이 소비자의 정보에 대한 판매 계획의 수립, 주문의 신속화, 출하 배송의 효율화 등을 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바코드는 제품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담고 있지 않으며 바코드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숫자들도 각각의 번호 자체에 어떤 의미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코드는 이 제품에 대한 분류가 아니라 식별 수단이다. 우리가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야매로 간다면 이제 분류가 아니라 식별이죠. 그래서 우리 바코드는 박식하다. 그래서 박식. 그래서 식별.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79번도 이제 바코드에 대해서 냈는데 일단 78번의 정답은 4번이 틀렸고요. 이것도 묶으셔야죠. 바코드니까. 자, 79번 바코드 응용 분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은 답부터 보면 3번입니다. 직무 능력 분석은 바코드에 의해 확인할 수 없는 요소이다. 자, 우리가 그게 맞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한 출퇴근 시간 및 이와 관련된 급여 자료 산출 출입에 관한 엄격한 통제, 각 직원들의 직무 능력의 분석이 가능합니까? 자, 우리가 이 바코드에서 확인할 수는 없어요. 직무 능력 분석은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직무 능력은 바코드에서 확인할 수 없는 요소다.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죠?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1번. 바코드 운영 분야에 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거 1번. 거래 시에 발생하는 판매 주문 수금 등의 업무를 즉각적으로 컴퓨터에 입력함으로써 모든 판매 정보를 한눈에 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자, 이 바코드를 찍음으로써 자재 수급, 수요와 공급의 계획부터 자재 청구, 그 다음에 입고, 창고 재료 및 재고품의 재고 파악, 완제품 입고에 이르기까지 자재 관련된 경로를 추적 관리한다. 맞습니다. 근데 3번에 바코드는 직무 능력 분석은 바코드에서 확인할 수 없다는 거죠. 정답은 3번이고요. 자, 판매 주문 입고, 재고 현황 등 각 매장의 정보를 신속하게 본사의 컴퓨터를 호스트라고 합니다. 컴퓨터 전송해서 통하여서 이 포스 터미널 자체 매장 관리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제품의 출하, 나가는 거와 창고 입출고 시에 그 정보를 읽음으로써 제품의 수량 파악, 목적지 식별을 또 신속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80번 갑니다. 자, 현대 정보사회의 엄청난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 및 지식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술 발달이 요구되는데 이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현대 정보사회의 엄청난 정보 중 유익한 정보를 추출해내기 위해서는 먼저 다량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강력한 멀티프로세스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강력한 멀티프로세스 컴퓨터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다량의 정보를 수집한 후 일정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고요. 이러한 다량의 정보 속에 유익한 정보를 추출해내는 것을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러나 데이터 시각화 기술은 1번이 정답이에요. 이 시각화 기술은 의사결정 시스템에 의해서 데이터나 정보가 처리되면 그 결과값으로 사용자에게 좀 더 이해하기 쉽고 매력적인 IT 애플리케이션 제공하는 기술에 해당합니다. 여기는 적용되지 않겠죠.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 기술이 아니다라는 거 나중에 해설 보시고 이제 참고를 하시고요. 문제 자체가 조금 어렵게 냈어요. 어렵게 냈다는 자체는 약간 우리가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좀 다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1번처럼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기술은 버려 멀죠. 81번 갑니다. 다음 중 정보화 사회. 자, 우리가 5회 때 정보화 사회 문제점을 냈잖아요. 정보화 사회라는 것도 이제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보화 사회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시사성 이런 것들 이제 물어볼 수 있죠. 자, 다음 중 정보화 사회에 관한 내용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자, 일단 답부터 볼게요. 우리가 이 정보화 사회에서 전략적 자원은 자본이 아니라 지식입니다. 그래서 정보화 사회에서 이 전략적 자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본이 아니라 지식이라고 봐야 돼요. 지식이 중요합니다. 지식. 그죠? 자본이 아니라는 거.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자, 이런 것들도 이제 별표 표시 한번 해보십니다. 정보사에서 문제 물어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생산 양식은 프로세싱, 리사이클링이라는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동력 구분에서 보면 정보는 이제 컴퓨터 및 자료 전송의 구조이고, 기술 면에서 이제 지능 기술이다. 인력 면에서는 보면 이제 과학자, 전문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82번 정도는 이제 갑니다. 다음 중 무선 인터넷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무선 인터넷은 이제 앞쪽에서도 좀 나왔던 문제랑 유사한데요. 자, 무선 인터넷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위치 기반, 편리성, 이동성, 고객 차별성은 있는데 단체성이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 이거 나왔던 문제가 좀 나와서 좀 죄송합니다. 근데 어차피 또 반복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5번이다. 단체성이 아니다. 우리가 개인성이죠. 이렇게 된다. 보시고 83번 갈게요. 자, 다음 중 지식 기반 조직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일단은 83번의 정답은 2번인데요. 자, 조직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자산은 지식이에요. 또 나왔네요. 우리가 이 지식 기반 조직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 자산은 지식이라고 할 수 있죠. 자본이 아니죠. 이 지식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83번 정도는 이제 지식 기반에 대해서는 좀 물어볼 수 있으니까 별표 표시하십시오. 그래서 지식 기반 조직은 지식의 창출, 공유, 확산, 그 다음에 학습, 활용이 또 활발히 또 이루어지는 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전체 조직 구성원들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자율성 및 권한 등을 또 보유해야 하고요. 이 조직 내의 지식 및 정보의 창출과 흐름 등이 또 원활하게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복잡한 조직 환경과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전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방성과 유연성을 또 지니고 있다는 건 맞아요. 정답은 우리가 83번의 정답은 2번이다. 그래서 지식 기반 조직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가치는 있는 자산은 지식이라는 거, 자본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84번으로 갈게요. 자, 전자상거래의 프로세스를 옳게 나타낸 것은, 자, 어떻습니까? 일단 이 전자상거래의 프로세스는 전자적 커뮤니케이션이 단계예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1번 정답인데, 그 다음에 어때요? 커뮤니케이션 단계를 한 다음에 제품 주문을 하죠. 대금 지불을 하고 주문 처리 및 배송 단계에서 사후 및 서비스 지원을 해준다. 이런 단계.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그냥 남들이 이 프로세스 자체는 이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프로세스는 그냥 이 전자적 커뮤니케이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제품 주문을 한 다음에 대금을 지불하겠죠. 주문 처리 및 배송 단계, 사후 및 서비스 지원.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자, 85번. 다음 중 표준물류 바코드의 활용상의 이점으로 잘못된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은 물류센터 내의 실시간 재고 파악을 통한 재고 관리의 효율화 맞습니다. 이거 합니다. 그 다음에 물류센터 내 건품, 거래처별, 그 다음에 제품별 쇼팅은 이제 분류한다는 거죠. 로케이션 관리의 자동화 맞고요. 그 다음에 수주에서 납품까지의 우리가 어떻습니까? 리드 타임, 납기일에 대해서 단축을 시키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판매 단위 중심의 EDI 거래 촉진이 아니라 물류 단위입니다. 판매 단위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 판매 단위가 아니라 물류 단위다. 물류 단위.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바코드. 자, 제목이 뭐냐면 표준 물류 바코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류에 대한 거지 판매 단위 중심의 EDI가 아니죠.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생산에서 배송까지의 제품 이동의 신속 정확화, 이런 것들이 된다. 그래서 물류에 대한 바코드의 활용상의 이점 같은 것도 우리가 예전에 중요하게 보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이제 보셔서 4번이 정답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6회 모의고사는 물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5회까지는 굉장히 이 진도가 계속 어떻습니까? 많이 나왔던, 그러니까 기출에서도 많이 나왔고 많이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6, 7, 8의 모의고사는 우리가 좀 생소하게 잡았던 거, 그냥 제가 읽고 넘어갔던 것들을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표준 물류 바코드라는 것은 물류에 대한 거니까 물류 단위 중심의 이디아이고, 리드 타임 단축하고, 그 다음에 생산에서 배송까지 제품 이동의 신속 정화, 물류센터 내의 실시간 재고 파악을 통한 재고 관리, 물류센터 내의 건품, 물류와 관련된 거니까 판매 단위가 아니다. 이렇게 가볍게 보시고요. 86번으로 갑니다. 자, 86번 갈게요. 86번 가시면, 자,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얘기한 지식 근로자에 대한 거죠. 그래서 86번은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는데, 앞쪽에도 얘기했지만 지식 근로자에 대한 것도 하나의 키워드 됩니다. 지식 근로자. 지식 근로자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봤죠. 자, 피터 드러커가 말한 지식 근로자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일단 앞서서 얘기했지만 평생 학습의 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풍부한 지적 재산, 투철한 기업가의 정신, 강한 창의성. 자, 관료제의 체계가 아니죠. 관료제 체계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고쳐주시면 비관료적이죠. 비관료적인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체크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문제가 이제 인터넷 경매 같은 게 이제 새로운 문제로 우리가 다가올 수 있죠. 그래서 86번의 정답은 5번이고 87번은 또 새로운 이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인터넷 경매의 도입으로 인한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우리가 이제 인터넷 경매는 이제 인터넷 비즈니스의 여러 유형 중에서 수익성을 높은 가장 대표적인 분야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경매 서비스 업체들이 쇼핑몰과는 달리 소비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이 장터와 중개 기능만을 제공해 서비스 수수료를 또 얻는 방식인데요. 구매 물류, AS 등에서 상대적으로 투자 비용이 적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1대1 협상 또는 정찰 가격 제도에 의존하던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가 아닌 구매자와 판매자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만나 가격을 결정해서 경제적 효율성이 높죠. 그 다음에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선 거래가 가능하다. 그래서 광범위한 경매 대상,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사라지고 저가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했는데, 이 도입에 대해서 특징은 거래 수량이 단위 측정 측면에서 대량화가 아니겠죠. 이건 상관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 상관없죠. 이것도 한번 그냥 보시고요. 88번으로 갑니다. 자, 유통 경로 관리에 바람직한 유통 정보가 갖추어야 할 조건 및 특성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일단 1번인데요. 적시성이라는 자체가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양질의 정보라고 하더라도 필요한 시간에 이용자에게 제공돼야 돼요. 즉, 정보는 필요한 시간에 제공될 때 비로소 시점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적시는.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정보가 그 자체가 시간적 효용이 더해짐으로 따라서 그 가치가 높아짐을 의미하죠. 정보의 적시적 공급은 그 유통 경로의 관리에 있어서 경로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고 경로 구성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보의 적시에 제공돼야 할 시간적 효용 가치를 발휘할 수 있으므로 계층별 유통 경로 구조에 단계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동시에 제공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 자, 이게 틀렸죠. 그래서 이제 정답은 1번이 틀렸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정확성. 그래서 이거는 제품 판매나 일반 소비자에게 대한 정보 수집 기능은 주로 이 소매 점포들에 의해서 수행돼서 이들의 정보 수집 능력은 정보의 정확성에 가장 큰 영향을 가지게 되겠죠. 경로 구성원들이 노력을 요구한다. 그래서 적시성이라는 것만 좀 틀렸어요. 내용이. 나중에 해설을 보시고요. 정량성은 뭐예요? 양에 맞게끔. 이 정보 수집의 자동화는 이제 엄청난 양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게 되며 과도한 정보량은 또 정보의 효율적인 이용을 또 저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 과부하될 수 있죠. 그래서 적정한 양의 정보 공급이 필요하다. 자, 통합성은 이제 정보 통합에서 수직적 통합과 수평적 통합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보 통합 전략은 이제 기업에서 유통 비용 감소 및 극대화된 서비스 향상 등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정보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어야 올바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89번 정도는 이제 뭐가 또 요즘은 또
또 뜨는 문제냐면 유통혁명 시대입니다. 유통혁명 시대. 그래서 유통혁명 시대에 대한 특성으로 바라지 않는 것은 일단은 정답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이 신제품에 대한 개발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술 우위의 요소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정보나 네트워크가 되겠죠. 네트워크. 그래서 우리가 신제품의 개발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관리의 핵심은 이제 공급 체인 관리고요. 그 다음에 경쟁 우위 요소는 위에 있죠. 우리가 요소, 정보, 시간,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익 원천은 이제 가치 창출이 있죠. 이 조직 체계는 이제 유연하면서도 개방적인 팀 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술 우위 요소는 이제 신제품에 대한 개발과는 상관없다. 그래서 이 유통혁명 시대에서는 기술 우위의 요소는 정보나 네트워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0번은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 있죠. 이 프로세스의 단계인데. 자, 이것도 이제 이제 89번의 정답은 1번, 89번은 이제 5번이죠. 자, 90번은 또 이런 문제를 내봤는데요. 일단 데이터를 추출하죠. 1단계. 그 다음에 탐색을 합니다. 자, 데이터를 삭제하는 게 아니라 3단계는 데이터의 교정입니다. 3단계는 데이터를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정하는 거지 삭제하는 게 아니죠. 교정입니다. 교정. 삭제가 틀렸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좋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추출해서 탐색하고 교정해서 그 다음에 이제 모형화 단계로 가서 모형을 평가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육해 모의고사는 조금 문제가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안 걸리면서도 우리가 조금은 좀 문제 자체가 어려웠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거는 좀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중요도 있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일단 71번은 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71번 위주로 가세요. 여기 우리 6회는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시스템에 대한 DBMS는 당연히 1번입니다. 지식 근로자가 체계적인 방식으로 자료를 저장, 처리,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도 가져가셔야 됩니다. 마이닝은 이제 캐내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과거에 알지 못했지만 데이터 속에서 유도된 새로운 데이터 모델을 발견해서 이렇게 발견한다. 그러니까 이런 걸 찾아내시면 돼요. 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시스템은 이제 그 저장, 처리,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자, 모델을 발견해낸다는 나와요. 발견한다. 발견하는 게 마이닝이든 캐낸다.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시고, 웨어하우스는 어떻게 돼요? 웨어하우스는 저장 창고를 얘기하잖아요. 정보를 수집한다. 그 다음에 마트는 그 웨어하우스 일부 자료를 추출해서 특정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끄집어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1번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뭐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75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라는 것은 EDI죠. EDI는 여기 숙지하실 게 표준 형태로 변환시켜주는 변환 처리 소프트웨어지 비표준이 아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76번 별표 표시하십시오. 자, 이 사이먼의 의사결정에 대한 정형적 의사결정과 비정형적 의사결정이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비정형적인 의사결정은 주로 이 특수한 상황이나 비일상적인 부분에 적용되는 의사결정의 형태예요. 그래서 의사결정은 계층이 주로 고위층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비정형적이니까 비일상적, 특수한 상황 이런 게 핵심 키고 전략적인 단어가 키겠죠 이번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이제 의사결정이 주로 비구조화되어 있다. 비가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결정사항이 비일상적, 복잡한 조직.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하위층이 아니라 고위층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이제 제가 체크하실 건 이제 77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RFID에 대해서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인식 소토는 우리가 최대 수백 게이지 개별 스캐닝이 아니다. 근데 바코드는 어떻게 돼요? 바코드는 제품의 분류 수단이 아니라 바코드가 제품을 분류하는 수단이 아니라 식별해내는 거죠. 그래서 바코드는 박식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박식. 그래서 바코드는 우리가 어때요? 분류가 아니라 제품 식별이다. 박식.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것들은 이제 78번도 바코드는 지문 능력 분석은 바코드에 의해서 확인할 수 없다. 이런 것들도 조금 우리가 문제로 암기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뭐 81번 정보화 사회에 관한 내용을 받지 않는 것은 자 이거 정보화 사회에서는 전략적 자원은 지식이다. 그 다음에 83번도 연결시킬 게 어때요? 지식 기반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자산은 지식이라는 거. 지식에 대한 거를 좀 강하게 갔죠. 그다음에 85번 같은 경우는 표준 물류 바코드의 활용상에 대한 이점은 자 이거는 이제 이것도 한번 100번씩 하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그 표준 물류 바코드의 활용상의 이점이 우리가 조금 중요시 있게 보진 않았어요. 그 때문에 놓칠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물류에 대한 거니까 우리가 4번 판매 단위 중심의 EDI 거래 촉진이 아니라 물류 단위 중심의 EDI 거래 촉진이다. 자, 이렇게 연계 좀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서 중요한 것은 이제 86번입니다. 자, 지식 근로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어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5회 때도 지식 근로자에서 나왔죠. 이 때문에 지식 근로자의 특징은 이 평생 학습의 정신, 풍부한 지적 재산, 투철한 기업가의 정신, 강한 창의성. 그러니까 다 좋은 겁니다. 근데 관료적 체계라는 자체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지식 근로자 어느 정도 이제 특징이 있다면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좋은 쪽으로 가야죠. 평생 해야 된다. 풍부해야 된다. 지적 재산이. 강한 창의성이 있어야 된다. 투철한 기업가 정신. 근데 관료적 체계라는 말은 안 맞잖아요. 우리가 관료적이 아니라 비관료적으로 유연성을 좀 갖고 있어야죠.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89번 정도 유통혁명 시대에서의 기술 우위 요소는 정보나 네트워크다. 그 다음에 90번 데이터 마이닝 프로세스. 그래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게 1단계, 탐색 2단계, 데이터를 삭제하는 게 아니라 교정, 그다음에 모형화 단계, 그다음에 모형 평가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6회 모의고사는 좀 쉽게 출제가 됐죠.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보겠는데 우리가 71번 DBMS 이거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75 EDI, 그 다음에 76번에 정형적과 비정형적, 그 다음에 77번에 RFID, 그 다음에 78, 79의 바코드, 그 다음에 이제 81의 정보화 사회, 지식 기반 조직의 지식이 중요하다는 거,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피터 드러커에 대한 지식 근로자의 특징, 요 정도 위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6회의 모의고사는 조금 여러분들이 구성을 조금 제가 달리 해냈어요.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그때 달라져요. 출제위원님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출제 자체가 저도 이제 이 SSM에 대해서 기업 슈퍼마켓에 대해서 또 박사학위를 받고요. 또 유통에 대해서 제가 이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출제위원급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출제위원들을 이렇게 보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되면 경향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사지선다 했을 때는 유통관리사가 어느 정도 조금 쉽다 그러는 편은 좀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이 공부가 좀 어떤 단기간에 됐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은 이제 우리가 유통 쪽에 제 친구도 이제 모 대학의 교수도 있고요. 저도 이제 견인 교수도 또 있고 또 사이버대학 교員교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 출제 자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좀 문제 자체가 옛날하고 좀 많이 틀어졌다. 유통관리사도 좀 난이도가 있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6회 정도 모의고사도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색깔이 약간 틀립니다. 그죠?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준비하셔서 물론 뭐 일단 틀린 거에 대해서 약간 색깔이 틀리더라도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EDI, 그 다음에 RFID, 바코드, 정보화 사회, 그 다음 비정형, 정형적인, 그 다음 지식 근로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는 건 공통적이죠.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나왔다, 그럼 시험제가 그렇게 벗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60점 이상을 맞게끔 해줘요. 그래서 난이도가 있더라도 우리가 60점 이상을 맞게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노력을 하시고 계속적으로 이제 모의고사를 듣기 바랍니다. 자, 이 모의고사 6회는 좀 짧게 좀 제가 끝내도록 할게요. 하고 7회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